안녕하세요. 농바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보면은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바시 이제 35강으로 올려드릴게요. 사물이라는 게 누군가의 그런 창의적인 머리에 의해서 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나온 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컵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렇게 고안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리모컨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디자인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이렇게 약간 라운딩된 이런 구석은 약간 라운딩된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애를 썼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애플하고 삼성이 자꾸 어떤 디자인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지금 모방을 했다고 서로 이렇게 좀 소송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애플에서 처음에 인문학도를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 컴퓨터 공학도를 고용한 게 아니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인문학도를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운딩된 개념, 이분은 원래 그 목욕탕에서 일을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문학도가. 그래서 자기는 그런 목욕탕 개념, 그 목욕조, 욕조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계한 것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런 욕조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처음 시도했을 때 이런 완전한 사각보다 이런 라운딩된 개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창의적인 생각을 누군가는 여기에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듯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면은요, 엄청나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오늘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또 영업을 하시는 그런 경영체 되신 분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농바시 제 35강으로 시작을 할게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도 들어와서 많은 시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바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재능 기부를 한 지도 한 8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한 것도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 우리가 농산물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이거를 생산을 하고 도시민들이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구조가 그냥 과거의 생산의 개념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니 뭐 융복합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농사를 짓거나 또 농업을 해서는 그런 부가가치들이 많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시대에 맞게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농식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를 보시면은 농바시는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입니다. 모든 농식품 관련 사물들을 그냥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토마토를 보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20가지 정도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게 토마토 즙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실은 토마토 즙에다가 토마토 모자, 토마토 와이셔츠, 토마토 베개, 토마토 손수건, 토마토 음료수, 토마토 아이스크림 등등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지금은 농업과 공업과 상업이 융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융복합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융복합을 생각한다면 이 농산물 하나가, 토마토라는 농산물 하나가 이 20가지가 아니라 3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걸 융복합 농업을 빨리 채용을 해가지고 농장의 변신을 시도하신 분들이 굉장히 성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융복합을 중심으로 농민들에게 그런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빨리 편승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천년초 돼지고기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익산 지역에 원래는 뭐 친환경 그런 친환경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오염도 전혀 안 되고 또 사료도 그런 무항생제로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무항생제 돼지고기만으로는 그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런 탄마루 마크를 달고 이제 급증을 하다가 요즘은 뭐 좀 다른 브랜드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거기다가 기능성을 첨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초 대표 황성근 대표님을 만난 얘기인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천년초를 이용하여 비염 치료를 한 사례를 얘기하다가 농바시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를 돼지에게 먹여서 그 돼지고기를 그런 브랜드 상품으로 팔면 어떤가.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영농조합법인 하시는 분인데 A라는 분이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매일 뭐 3,400만 원까지 팔을 정도로 무항생제 돼지고기에다가 천년초를 먹인 그런 돼지고기를 팔게 된 거죠. 근데 천년초를 그냥 처음부터 파는 게 아니라 천년초를 하시는 황성근 대표님이 그 천년초에 비타민C가 풍부해 가지고 비염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를 그 돼지고기 하시는 분에게 연결을 시켜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보통 3개월 정도 천년초를 먹어야 그 돼지고기가 어떤 기능성을 발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영농조합법인 A 대표님이 실제로 그 임상 실험 끝에 이런 무항생제 돼지고기이면서 천년초 돼지고기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이것이 어필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이 팔았죠. 지금은 좀 변화가 됐지만은 어쨌든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사실을 제가 그 당시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면은 이런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도 아마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몰로케아 국수 하시는 우리 정수덕 장로님도 그러고 또 목이버섯 하시는 국수도 처음에는 이것을 가루로만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분들이. 그래서 대개 보면 가루만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물에 타서 이제 섭취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물에 타서 먹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분말 가지고 국수를 만들고 만두를 만들고 칼국수를 만들고 빵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능성 국수도 만들어 보고 또 이 국수라는 게 뭐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상품이다 이거죠. 이게 대중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어야 또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원을 일단 찾아가면서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빨리 접근한 게 이제 국수인데요. 그 국수는 이제 물론 목이버섯 국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죠. 지금도 이제 선물 세트로 나갈 정도로 이제 지금 한 5년 넘었기 때문에 그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맨 처음에는 이 만두까지는 생각했는데 국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때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능성을 만들 때 모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일반적인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게 매출하고 연계가 된다. 돈이 돼야 되거든요. 첫째. 그래야 가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적인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뭐 특별한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이번에는 이제 익산 몰로키아 아로비타 영농조합법인의 정수덕 장로님이
그런 몰로키아를 지금 중동의 그 식물이잖아요. 이 몰로키아가. 몰로키아를 활용한 변비에 특히 좋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러한 기능성을 이용해 가지고 좀 국수를 좀 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시식회도 해보고 또 칼국수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약간 그 몰로키아의 그 점성, 이런 점성이 있어 가지고 국수도 맛있고 칼국수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이제 장로님께서는 이제 익산에 그런 직매장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만들어서 어떤 국수 카페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를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거죠. 원래 장로님도 그냥 아로니아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몰로키아라는 새로운 중동 에서는 유명한 변비에 좋은 그런 그 열대작물을 들여와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뭐 내가 뭐 막장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무조건 착수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특히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농바시에서 들은 내용들을 바로 그 다음날 착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시장을 또 직접 내놓기도 하고 로컬푸드에 일단 또 시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소비자 반응을 봐가지고 생산량도 더 늘려나가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농바시를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랬죠. 그래서 8년 동안 그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재능 기부를 사실 해왔습니다. 뭐 강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간에 1740명이라는 회원이 이제 늘어나게 됐죠. 밴드. 농바시 밴드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면요. 유익한 농업 정보들이 많이 저장돼 있으니까 꼭 좀 밴드에도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상의 이 농바시는 뭐냐면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바시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시간인데 세바시라는 그게 이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좀 모방을 해가지고 농바시라고 해가지고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한 8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죠. 항상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어떤 사물을 보자. 그렇죠. 아까 물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물잔이 이런 식으로만 생길 거냐. 이런 물잔은 어떻고 또 우리 미륵사지 모양의 그런 물잔은 어찌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익산에 미륵사지 모양의 물잔이 유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문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따라서 미륵산 모양의 어떤 물잔을 만드는지 미륵사지 탑의 모양의 물잔을 만드는지 또 우리 익산에 그 사리장엄이 발견됐거든요. 이렇게 사리장엄이 발견됐는데 사리장엄 모양의 물병을 만들어서 어떤 전국체전이나 어떤 그 문화 상품으로 개발을 하면은 훨씬 더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보인다 이거죠.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에비앙 그런 세계적인 물 회사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농바시에서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에비앙도 마찬가지로 물병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겼었는데 보통 물병이나 비슷했는데 지금은 알프스 모양의 물잔, 물병, 어마어마하죠. 예. 알프스하고 똑같이 생긴 물병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얼음 모양이 막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병에 몇만 원씩 가도 사는 이유가, 그거는 스토리가 서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자. 특히 어떤 사물을 쓱 지나가지 말고 어떤 30초 이상 쫙 바라보고 심오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수십 가지 형태로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토마토 하나가 어떤 토마토 국수, 토마토 빵, 20가지 상품으로 나오듯이 여러분께서 상상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산물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실은. 아이폰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라는 시간이 바로 농바시입니다. 농바시는 어떻게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 즉 세바시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우리 박용우 그 유명한 우리 그 세바시 강사님 말씀처럼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농바시도 세바시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 이거죠. 단순히 농식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점들을 바꿨을 때 정말 내가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보이고 그 부가가치에 따라서 나의 그런 소득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관점을 완전히 바꾸자 이거죠. 기존의 관점을 완전히 틀을 깨고 기존에 어떤 잔이 이렇게 생겼으면 나는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창의력을 한번 발휘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그 새로운 시장에서 내가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기존에 하던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그 고민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농바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었죠. 그리고 아까 1740명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그 거쳐간 분들은 2,5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 변화해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라든지 똑같은 양촌잎 커피라도 어떤 김태희 그림이 있는 것만 가져간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실험에서 이쪽에는 그냥 물잔만 놔두고 그 건강에 좋은 물병. 그 다음에 여기는 김태희가 쌩긋 웃는 그런 쪽에 그런 그림을 놓은 다음에 물잔. 전부 다 여기치 가져갔다 이거죠. 이것이 스토리텔링인데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선택의 기준도 일반적인 선택의 기준이 있다 이거죠.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건 아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하고 어떤 관점을 바꿔서 어떤 제품을 내놓으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속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는 것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읽어보고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그 상품 구입할 때 그냥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항상 읽어보고 구입하는 분도 있고 또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물잔의 예를 들었지만 이 물잔을 어떤 그 알프스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물도 맛있게 보이고 또 스토리가 있죠. 알프스의 귀족이 그런 그 물을 먹고 그 불치병이 나왔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에비앙의 물이 이제 그 스토리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도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에비앙이 세계적인 물 회사가 됐듯이 우리 익산도 마찬가지로 뭐 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그 유명한 것과 결부시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도 그 미륵사지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 미륵사지의 어떤 모양, 이 미륵사지 모양과 미륵사지 석탄 모양과 물병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또 다른 물병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없는 것보다 아까 그 했죠. 그 다음에 에비앙의 선물이라든지 선키스트라든지 백세주라든지 본주 그 다음에 말보로 등은 전부 그런 스토리텔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바씨는 이러한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봐온 그 관점들을 한번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한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런 것을 자극을 하고 그 자극대로 우리가 또 창의적인 것을 이제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8년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유튜브 농바시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좀 많이 오셔가지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무료로 재능 기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농식품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 또 청년 농부들이 지금 이제 농촌으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과 기술과 이런 것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식이 자원과 기술과 지식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농촌이 이제 과거의 농촌이 아니다 이거죠. 정말 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관행농법으로 승부를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농바씨는 이렇게 귀농 오시는 분들한테 혁신적인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그리고 각도를 바꿔서 보라 이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부가가치가 보이고 또한 창의적인 생각이 저절로 난다. 그래서 이것을 농바시 제35강으로 오늘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시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농바시 제35강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조금만 한번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정말 새로운 부가가치가 열린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관점을 바꿔서 보자. 그러면 부가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바시 유튜브 특강이. 첫째는 농업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IT 활용 분야, 또 스마트폰 활용 분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도록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농사를 안 짓는 분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인문학적으로도 지금 세 가지 컨셉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